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많이 하는 질문 시리즈 오늘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테마는 미적분인데요. 미적분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하기 전에 수열과 급수 얘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 개념하고 수열과 급수의 얘기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수열을 좀 재밌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미적분 개념을 이제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교과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적분 배우기 전에 이제 수열과 급수를 먼저 배우게 돼 있어요. 자, 수열과 급수. 말 자체가 좀 어렵죠. 수열은 우리가 시퀀스라고 영어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급수는 시리즈라고 그래요. 시리즈와 시퀀스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열. 가장 간단한 수열은 1, 2, 3, 4, 5, 6, 7, 8. 자연수가 차례대로 하나씩 증가하는 수열이 가장 간단한 수열이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 수열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수열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시할 때는 이제 보통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N 써놓고 중괄호를 이제 앞뒤로 붙여 놓으면요, 요걸 이제 수열을 표시하는 수학 기호가 됩니다. 그 얘기는 중괄호 열고 거기에 A1, A2, A3,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서 AN, N번째 항까지 묶어놨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자들은 무한을 좋아하니까 수열도 마찬가지로 뭐 N번째 항, 10번째 항까지 있는 수열도 있겠지만 무한이 많아요. 무한 수열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수의 항도 사실 무한이 많으니까 끝없는 이제 무한 수열이 되겠죠. 자, 수열은 그거고요. 급수는 뭐냐? 시리즈는 뭐냐? 그러면 급수는 이런 겁니다. 그걸 다 더해라. 이게 급수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열의 합을 차례로 늘어놓은 것이 급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급수도 또 다른 의미의 수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0개의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는 기본 수열이 있다. 시퀀스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첫 번째 항을 합하는 건 뭐 그냥 1 그 자체죠. 두 번째 항까지 더하면 1 더하기 2 돼가지고 3이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까지 항을 더하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면 6이 되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항까지 더하면 10이 되죠. 다섯 번째 항까지 하면 15가 되죠. 그러면 1, 3, 6, 10, 15 이렇게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급수라고 얘기한다, 시리즈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퀀스들을 차례차례 이렇게 누적을 시키면 시리즈가 된다. 수열을 누적을 시켜서 막 더해 나가면 급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1, 3, 6, 10, 15, 21 이런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에서 빼면은, 두 번째 항은 1항과 2항을 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1항을 빼면 2항이 나오겠죠. 그죠? 그 수열 밑에, 그 급수 수열 밑에다가 말하자면 첫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에서 뺀 것을 두 번째 항 밑에다 쓰면 1, 3 밑에 1, 2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6에서 3을 빼면 3이라는 수가 나오죠. 그걸 6이라는 수, 세 번째 항 밑에서 쓰면 3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했던 수열이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고, 그걸 이제 쭉 받아 적어 놓으면 그게 1, 2, 3, 4가 복원이 되겠죠. 자, 요것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처음의 수를 자꾸 이렇게 누적 해가지고 자꾸 키워나면 그게 적분이 되는 거예요. 적분이라는 건 뭐예요? 차례차례 누적시켜가지고 쪼가리들을 차례차례 누적시켜가지고 새로운 수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게 적분의 개념. 그럼 그걸 복원시키는 건 뭐예요? 자꾸 더하지 말고 뭘 더하는 거야? 그 차이만 우리가 찾아보자고 빼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 차이라는 걸 하면 이제 복원이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미분이라고 합니다. 잘게 나누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더 확장을 해서 원래 함수가 있어. 원래 함수를
쫙 모아나가면 새로운 함수가 되는데 그게 적분함수가 되는 거죠. 적분함수가 있어. 근데 원래대로 복원시켜 보자. 응? 그래서 앞뒤의 차이점, 얼마나 늘어나느냐지만 이렇게 쭉 찾아보면 그것이 그렇게 만든 새로운 함수를 미분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그 회계사들이 회사 실적을 따질 때도 맨날 하는 일이에요. 그죠? 말하자면, 우리 회사가 판매를 1월 달에는 10억을 했어요. 그런데, 2월 달엔 12억을 했어요. 그 다음 달에는 13억을 했어요. 4월 달에는 좀 줄어서 10억을 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계사들은 여러 가지 정리인데, 우리 올 연말에 어느 정도 매출이 쌓일까? 뭐, 그러면 이제 차례차례 더 하는 거죠. 2월까지 누적 매출은 얼마예요? 3월까지 누적 매출은 얼마예요? 그러면 그 늘어나는, 매출액이 쭉 늘어나는 곡선들이 나타나겠죠? 이제 그 곡선을 보면, 아, 연말이 되면 이 정도까지는 가겠네. 최소한 이 정도는 갈 것 같아. 아니면 적어도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네. 아, 근데 그 이상은 좀 어렵겠지. 그래서 예측치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경영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도 하는 거예요. 1월 달보다 2월에 매출이 더 늘어났어. 그러면 이 제품의 인기가 막 늘어나고 있네? 그러면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 그 추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뭐 증감률이라고 얘기하죠. 늘어나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늘어나는데 어마어마하게 2배씩 느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줄어들고 있네? 근데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줄네? 뭐 3분의 1, 10분의 1 막 줄어? 자, 그러면 그런 제품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죠. 반대로 막 늘어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생산 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직원도 뽑고 뭐 공장 시설도 늘리고 뭐 시설 투자도 하고 뭐 기계를 사들이고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뭐 그런 추이를 개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의 개념은 우리가 좀 더 추상적으로 확장을 해서 여기저기다 적용을 하다 보면 수학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뭐 하나의 회사 혹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뭐 공동체를 누군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미래를 예측해야 되니까 1월, 2월만 지내봤더니 올 연말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걸 알 수는 없으나 추이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현명한 대처. 그리고 처음 연초부터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훨씬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뭔가 기회가 확 터졌을 때 그 기회를 주워 담는 사람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위기가 확 닥쳤을 때 그 위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미분과 적분을 잘해야 된다. 자,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가장 먼저 개념적으로 익히는 과정이 수열과 급수를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수열과 급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적분을 제대로 하려면 수열과 급수를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 주제, 미적분을 배우기 위한 그 앞단계에서 배워야 될 수열과 급수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과 급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적분을 제대로 하려면 수열과 급수를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 주제, 미적분을 배우기 위한 그 앞단계에서 배워야 될 수열과 급수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